그러면서 아젠다를 6개를 제시를 했는데 인구를 관리해야 돼. 인구 계속 그냥 무작정 늘어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아프리카 나라나 이런 나라, 이제 중국, 인도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돼 있고, 메시지가 돼 있고, 우리는 인구 좀 줄어드니까 이거 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환경 문제 하나로 잘못되면 사람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식량 안보를 대책을 세워놔라. 식량 안보. 그리고 생물들이 이렇게 죽어서는 인류가 살 수 없다. 생물 살릴 수 있도록 해놔야 앞으로 이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많이 쓰고 자원 많이 쓰는 거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된다. 기업체들이.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고. 특히 기업들이 산업 효율을 향상시켜가지고 자원 적게 쓰고 자원 순환시키고 재생에너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줄일 수 있도록 하라.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거의 절반의 인구가 앞으로는 도시에 살게 되는데 도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 이게 이제, 그리고 에너지 적게 쓰고 자원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도시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요 6가지 내놨습니다. 식량 안보를 이야기한 이유가 북한이 보면 어려울 때 35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24만 명 혹시 350만 명인데 저는 350만 명을 제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기독교 총연맹의 대표라는 사람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한 이야기가 350만 명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평양에서 남포까지 걸어가는 중에 돌멩이보다는 죽은 애를 더 많이 봤다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나 북한에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전에는 에너지를, 우리 형제국가라고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값싸게 좋았는데, 에너지를 국제가격으로 해가 석유를 사라. 북한이 못 샀습니다. 석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나?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농사를. 많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나, 제가 탈북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답니다. 땅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 길이 있습니다, 땅 있는 사람은. 도시에 사람들. 도시에 남자들이, 점잖은 남자들이 제일 많이 죽으면 죽었답니다. 점잖은 남자들. 남자들이 남의 집에 와서 밥 좀 주이소 이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데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가지고 밥 좀 주이소 밥잡 주겠습니까? 식량은 조금만 모자라면 가격이 확 뜁니다. 이 해에 이게 2008년이지 아마 2008년도에 호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호주가 식량 작업을 못하고 살이 부족해서 살값이 6배 확 뛰어올려요. 식량 조금만 부족하면 엄청 뜁니다. 그냥. 전 농림부 장관 하던 김성훈 선생이 김정일 때 미국에 그때 우리나라 살이 좀 부족했던 그 모양입니다. 살 수입하러 제가 살할 때는 상시옷 살입니다. 상시옷 바르는 살. 그 LA 공연에 살 완장하는 정부 부서 어딘가 물어가지고 딱 갔더만 그 가는 동안 살값이 50% 올랐더랍니다. 그 정부 공연에 갔더만은 살은 우리가 파는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에서 판다. 농민협동조합에서 판다. 거기 가버려요. 거기 가는데 또 50%또 올랐더랍니다. 식량 조금만 모자라면 그냥 돈벌이 막 합니다. 돈벌이. 그래서 저는 독일이 정말 참 정직한 나라라고 보는데 독일은 법을 딱 정해놨습니다. 식량을 이용해 돈벌이 해서는 안 된다. 식량을 이용해가지고 없는 나라에 돈 해서 안 된다. 독일은 그런 그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 2008년도에 호주가 식량을 작업을 원했더만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늘 식량 수출하던 나라가. 스위스 보십시오. 식량 자금률이 50%인데, 이 나라는 프랑스 옆에 모든 강대국들이 다 식량 다 작업자주 다 합니다, 여러분. 세계 강대국가들. 옆에 얻어먹으러 되고 부족하면 사먹어도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전쟁 나면 그걸 사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집집마다 한 달분 비상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분 비상식.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가지고 농사 지을 땅을 정부가 딱 지정해 놔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식량 자금률이 23%가 그러는데,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북한 웃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북한은 식량 자금이 70 내지 80%였는데 그렇게 많이 굶어 죽었는데 우리는 뭐 23%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IMF 때 많은 가축들이 굶어 죽었는데 돈이 없어가 사료를 수입 못 했더만. 그 이제 오래 계속 되면 사람이 굶어 죽는 겁니다. 식량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무 대책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나라. 70년대에 농지 면적이 60%로 줄었는데 식량 자급률은 20%로 줄었다. 있는 농지도 지금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 자급률이 뭐 거의 그대로 지금 남아 돈다 그러지만은 지금 살 먹는 게 지금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밀가루를 많이 먹고 줄었기 때문에 살이 남는 거지 절대로 남는 건 아닙니다. 식량이 남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앞으로 이런 이 관리 제도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했는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제도를 만들어라. GF.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계각국이 돈을 조금만 놨습니다. 여기다가 뭐 기후변화 막느라고 돈 좀 내놓은 나라가 있겠나요? 세계다가 조금 내놨습니다. 모아놨습니다. 이 중에 일부를 이제 우리 송도 유치한다 그러던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국제환경협약을 통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라. 세 번째는 군사비를 환경비로 돌려라.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군사비 환경비로 돌려. 그리고 세계각국이 막 경제개발한다고 지금 다 난리가 났는데 세계 모든 정부들이 다 지금 빚으로 삽니다. 빚으로. 가장 정부 빚이 많은 나라는 일본. 비율로 따지고 총액이 많은 게 아니고 비율로 따지고 가장 큰 빚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은 몇백조 달러인가. 내가 서지를 안 했는데 엄청난 빚을 미국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강대국은 참 편해요. 미국은 빚 있다 그래도 뭐 돈을 찍어내면 미국 돈이 되니까 뭐. 찍어가 막 다 처분했잖아요. 찍어가지고. 모든 나라 다 빚을 삽니다. 지금 빚을. 왜 이렇게 빚을 사나? 지금 경제 성장이 지금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지금 빚을 내가 막 시켜놓는 거예요. 빚을 내 억지로. 지금 우리나라도 내 그랬어요. 특히 경제 대통령으로 온 분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경제 대통령을 자처했는데 제일 빚을 많이 냈어요. 그동안. GNP는 빚을 내도 GNP 안 빠지면 올라갑니다. 빚내가 하면. 경기 지표는 좋겠지만은 그거는 언젠가 빵꾸 나는 겁니다. 그래 되면. 경제 성장 억지로 시키느라고. 지금 한계가 왔다 봅니다. 아니, 지금 재산이 자꾸 줄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자꾸 성장하겠어요? 재산이 없는데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겠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자꾸 성장시키려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무기 개발하는 거 얼마나 돈 많이 썼어요? 그러고. 무기 개발에 얼마나 돈 많이 썼나? 세상에 미국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인데 지금 내년 예산은 이렇게 확 올려놨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쓰는 만큼 미국이 다 씁니다. 무기 개발에. 그래서 미국의 연구 개발비는 거의 90% 이상이 다 무기 개발비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MIT는 Military Institute of Technology 그렇게 해요. MIT. 근데 과학기술 전부 다 무기하고 관계, 무기하고. 거기다 돈을 다 쓴 거예요. 그 미국은 전 세계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한국은 여기 우리가 참 기태가 여기 상위 몇 번째 들어가 있네, 여기다가. 이거 뭐 거의 비등하게 다 쓰고 있지, 이 나라들하고. 북한은 여기다 그림을 넣어놨는데 표가 안 올랐어요.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림 넣었는데 표가 안 나서 빨간 줄. 남한하고 북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 절반을 쓰고도 수억 명의 아랍 나라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쓰고도 북한을 못 당해가지고.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를 남북 군사력이 우리가 2대 11로 북한을 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국방비 저 받아간 사람들 처벌받아야 안 되나요? 저만 돈을 받아가지고 북한이 이대일로 11로 지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벌받아야 안 되나요? 옛날에도 다 사형감이죠. 근데 이렇게 돈 많이 받아가지고 다 뭐 하고 있나, 우리가? 지난 연간에 방위비를 받아간 나라들이 방위비를 어디다 썼나? 그래, 군대를 다 사람 살상한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살상했나? 자기 나라 백성들 다 살상한다 씁니다. 그게 다. 전쟁해가 적국 죽이긴 참 어렵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 죽이는 건 너무 쉬워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우리는. 보십시오. 뭐라 그러나. 종북 작파 척결하라고, 그냥. 종북 작파 다 우리나라, 남한 사람 아닌가요? 군대도 이런 것도 종북 작파 척결하면서 막 이렇게 무찌르는 거 하더라고. 연습시키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빚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빚이. 지금 1인당 거의 1억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는 여러분, 이게 기록에 안 잡힌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1억 원 넘어요, 1억. 보면 1인당 1억 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됐나, 우리가. 그건 은행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은행이라 그러면 근본이제도 은본이제 돼가지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만큼 금이 은행에 있잖아요. 가면 금을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금이 있나, 은이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 자체입니다. 종이 자체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막 돈 인쇄하면 그게 미국 돈이 되는 거죠, 그냥.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막 돈을 밤낮없이 인쇄했습니다. 앞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가려면 일본도 미국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 가치 없잖아요. 자기들은 막 인쇄 막 하는 거예요. 인쇄뿐. 근데 왜 이렇게 연예인이 그래 됐나? 윌슨 대통령 때인데, 은행에 근본이제, 은본이제 없애고 그냥 종이로만 쓰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나?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면 돈 이자가 나와야 되죠. 근데 돈이 새끼를 넣나요? 새끼를 안 놓잖아요. 그 이자를 어떻게 돈을 만들어주나? 돈 하나 빌려가지고 이 돈을 여러 사람한테 다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줘.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은행에 장부에 돈 있다고만 기록만 해놓는 겁니다.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하나? 돈 1원을 예금 받으면 20원어치를 빌려줍니다. 여러분, 집 살 때 뭐 현금 들고 집 사는 사람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빼놓고는. 백화점 가가지고 뭐 핸드백 사고 뭐 현금 낸 사람 있나요? 세수시 빼놓고는 그렇게 못 사요. 그리고 은행에 돈이 없어도 막 통용이 되는 겁니다. 카드만 가지고 다니면. 그러니까 카드 쓰면 막 여러분들 막 혜택 주고 그러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돈 없어도 막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1원을 맡기면 20원어치를 막 빌려주고 해놨으니까 이게 여러분, 통장 가지고 은행 가서 점검 주시오 하고 가면 모두 한꺼번에 가면 돈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에. 저축은행만 먼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은행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한 사람이 500만 원만 저금할 수 있으면 1억 원 빌려갈 수 있습니다, 1억 원. 500만 원 정도는 저금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니까 1억 원 막 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나? 지금은 1원 가지고 20원어치를 빌려줬지만은 또 자꾸 이자를 주고 이자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앞으로는 1원 가지고 100원어치를 만들고 1원 가지고 1000원어치 만들고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잘못 나가도 그냥 뭐 이게 돈이 하루에 뭐 몇 조 달러 날라갔다 그러고. 이런 일이 왜 있나? 지금 없는 돈을 막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금융산업이라는 산업은 있을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돈이 어째 돈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이건 절대로 세상에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경제 성장이 계속될 수 없다. 지금 재산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자랄 수 있나?
지구생태 끊임 자라는 건 안 바뀌었습니다. 암에 종하는 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정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돈을 있는 짓에가 막 다 써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하고 최순실 여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하고는 돈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은행에 다 달려가 보시면 나중에 그 돈은 없습니다. 최순실 여사는 또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5만 원짜리 딱 숨겨놨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때는 돈 못 찾습니다. 우리가 북한 웃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은 식량 자금이 70 내지 80%였는데 그렇게 많이 굶어 죽었는데 우리는 뭐 23%.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IMF 때 많은 가축들이 굶어 죽었는데 돈이 없어가 사료를 수입 못 했더만. 그 이제 오래 계속 되면 사람이 굶어 죽는 겁니다. 식량 대책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무 대책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나라. 70년대에 농지 면적이 60%로 줄었는데 식량 자급률은 20%로 줄었다. 있는 농지도 지금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 자급률이 뭐 거의 그대로 지금 남아 돈다 그러지만은 지금 살 먹는 게 지금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밀가루를 많이 먹고 줄었기 때문에 살이 남는 거지 절대로 남는 건 아닙니다. 식량이 남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앞으로 이런 이 관리 제도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했는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제도를 만들어라. GF.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계각국이 돈을 조금만 놨습니다. 북한이 보면 어려울 때 35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24만 명 혹은 350만 명인데 저는 350만 명을 제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기독교 총연맹의 대표라는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한 이야기가 350만 명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평양에서 남포까지 걸어가는 중에 돌멩이보다는 죽은 애를 더 많이 봤다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나 북한에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전에는 에너지를 우리 형제 국가가 에너지를 굉장히 줬는데 값싸게 줬는데 에너지를 국제 가격으로 해가 석유를 사라. 북한이 못 샀습니다. 석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나?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농사를.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나 제가 탈북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답니다. 땅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 길이 있습니다. 땅 있는 사람은. 도시에 남자들이, 점잖은 남자들이 제일 많이 죽으면 죽었답니다. 점잖은 남자들. 협동조합에서 판다. 거기 가버려요. 거기 가는데 또 50% 또 올랐더랍니다. 식량 조금만 모자라면 그냥 돈벌이 막 합니다. 돈벌이. 그래서 저는 독일이 정말 참 정직한 나라라고 보는데 독일은 법을 딱 정해놨습니다. 식량을 이용해 돈벌이 해서는 안 된다. 식량을 이용해가지고 없는 나라에 돈 해서 안 된다. 독일은 그런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 2008년도에 호주가 식량을 작업을 원했더만은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늘 식량 수출하던 나라가. 스위스 보십시오. 식량 작업률이 50%인데 이 나라는 뭐 프랑스 옆에 모든 강대국들이 다 식량 다 작업자주 다 합니다, 여러분. 세계 강대국가들. 옆에 얻어먹으러 되고 부족하면 사먹어도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전쟁 나면 그걸 사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집집마다 한 달분 비상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분 비상식.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가지고 농사 지을 땅을 정부가 딱 지정해 놔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식량 자급률이 23%가 그러는데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남자들이 남의 집에 와서 밥 좀 주이소 이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데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가지고 밥 좀 주이소 밥잡 주겠습니까? 식량은 조금만 모자라면 가격이 확 뜁니다.
이해에 이게 2008년이지 아마 2008년도에 호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호주가 식량 작업을 못 하고 살이 부족해서 살값이 6배 확 뛰어올려. 식량 조금만 부족하면 엄청 뜁니다, 그냥. 전 농림부 장관 하던 김성훈 선생이 김대중 정부 때 미국에 그때 우리나라 살이 좀 부족했던 그 모양입니다. 살 수입하러 제가 살할 때는 상시옷 살입니다. 상시옷 바르는 살. 그 LA 공연에 살 완장하는 정부 부서 어딘가 물어가지고 딱 갔더만 그 가는 동안 살값이 50% 올랐더랍니다. 그 정부에 갔더만은 살은 우리가 파는 것이 아니라 농민 단체에서 판다. 농민. 그러면서 아젠다를 6개를 제시를 했는데 인구를 관리해야 돼. 인구 계속 그냥 무작정 늘어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아프리카 나라나 이런 나라, 이제 중국, 인도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우리는 인구 좀 줄어드니까 이거 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환경 문제 하나로 잘못되면 사람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식량 안보를 대책을 세워놔라. 식량 안보. 그리고 생물들이 이렇게 죽어서는 인류가 살 수 없다. 생물 살릴 수 있도록 해놔야 앞으로 이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많이 쓰고 자원 많이 쓰는 거는 에너지 효율 향상시켜야 된다. 기업체들이.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고. 특히 기업들이 산업 효율을 향상시켜가지고 자원 적게 쓰고 자원 순환시키고 재생에너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줄일 수 있도록 하라.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거의 절반의 인구가 앞으로는 도시에 살게 되는데 도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 이게 이제 그리고 에너지 적게 쓰고 자원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도시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요 6가지 내놨습니다. 식량 안보를 이야기한 이유가